선거구 획정위원들의 전면 사퇴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중단되면서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구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업체가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안정적인 경영은 보장되겠지만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운전 교육 등 예방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미술과를 신설한 애월고에서 청소년 미술축제가 개막돼 이달 말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획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정치권이 서로 내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것은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대도민 사과를 내놓으라며 반박했습니다. 여론조사로 선거구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던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제를 풀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도지사, 도의장 그리고 5개 정당의 도당위원장 7인 연석회의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도민적 공감대가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실패한 채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당선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지금의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제주도는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내일부터 완전히 바뀌면서 버스업체를 제주도가 관리하는 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신입 운전기사 20여 명이 마지막 연수에 나섰습니다. 선배 운전기사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정류장의 위치도 꼼꼼히 알려줍니다. 정류장에 세울 때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뒤에서 저 오토바이 같은 거 달려옵니다. 문 딱 열면은 소리 내리면 바로 오토바이 자전거 치워버려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 250여 대가 늘면서 버스 운전기사 800여 명이 채용됐습니다. 기사들의 초봉은 4,20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 인상되고 근무 시간은 20% 줄어듭니다. 연봉이 오르면서 생활적인 안전도 괜찮아졌고요. 그 배차 간격이 확실히 그러니까 벌어지니까 확실히 이제 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좋습니다. 이처럼 처우가 개선된 것은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회사에 수익금을 분배하고 표준 운송 원가보다 낮으면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제주도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한 해 예산은 800억 원. 현재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4배 규모입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을 책정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특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버스 회사의 경영이나 노사 문제에 제주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칫 버스 회사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루 앞두고 버스기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버스업체들과 전국 자동차 노조, 제주지역 노조는 월 근무 일수를 보름에서 14일로 줄이고
근속 연수를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파업을 철회했고 노사 양측은 조만간 최종 합의문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렌터카로 제주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크고 작은 렌터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흰색 렌터카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함께 부딪힌 화물차는 경계석 화단에 걸려 멈춰섰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렌터카까지 부딪히면서 흰색 렌터카에 타고 있던 21살 이모 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혀 이렇게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다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찌그러진 상황이라 전개기로 아주 이제 벌려가지고. 그제 오후에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관광객 2명이 렌터카에 치여 다치는 등 올 들어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303건. 지난 2014년 393건이던 제주 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해 528건으로 2년 새 25% 급증했고 사상자는 693명에서 900여 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렌터카 대여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하루 2건꼴로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간 단속을 도입하는 등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렌터카의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안전운전 교육 등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행 기분에 들뜬 마음에 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속 운전은 그 사고 발생 시에 인명 피해를 키우기 때문에 그 제한 속도를 꼭 준수해 주시고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는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고 1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면서 온평리 212mm, 성산리 10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고성리와 온평리에서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5대가 고립됐다 119에 구조됐고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예술고등학교가 없어서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올해 미술과가 신설된 애월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림 솜씨를 뽐내는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걀 무침 모양을 본뜬 자석 홀더에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붓질을 합니다. 나무판에 원색의 물감을 발라 화려한 꽃 모양의 판화를 찍어냅니다. 청소년들이 미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행사입니다.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와봐서 체험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고양이의 얼굴 모양을 섬세하게 펜으로 그려낸 드로잉 작품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발을 도안하는 산업 디자인 작품까지 여름방학을 잊고 학생들이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도 이달 말까지 전시됩니다. 고등학교에 오면서 미술을 배우고 그 배운 걸로 전시회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열린 곳은 올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미술과가 신설된 애월고등학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위한 미술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재능을 연마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미술 축제는 애월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애월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017 제주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 제주시 애월읍 엘리시안 제주 리조트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 국카스텐과 에일리, 제시, 딘 등 인기 가수들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열광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 에브리 싱글데이를 시작으로 전인권 밴드, 일본 인기 가수인 미야자와 카즈후미에 이어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가인 양방언의 제주 판타지 공연이 펼쳐지는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네, 오늘도 폭염에 폭우까지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 성산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5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에서 31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내려가면서 더위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천둥, 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에 한 발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제주시 조천읍의 사설 관광지에서 발생한 짚라인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짚라인에서 추락한 관광지 직원 25살 이모 씨가 자신의 몸에 안전장비를 채우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4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도두동 백포포구에서 3.2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어선은 오늘 새벽 인양됐는데 침몰 당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 47살 고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의 신문조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서비스센터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며 매장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 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